4부 역전의 서막 현대 49 김종영의 선언 이건 결제용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타닥 GKI 투자 1팀 사무실.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그 공간은 시신 안치실처럼 사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단 하나. 사무실 가장 구석자리 잡무 담당 김종영의 키보드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빠르고 냉혹했으며 일정한 리듬을 탔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팀원들에게 마치 상품 매입 붕괴, 나아가 자신들의 커리어가 무너져 내리는 시간을 재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이 대리와 김 사원을 비롯한 팀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모니터에 떠오른 파멸의 징후, 신흥국 통화 차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김종영이 옳았다는 것을 1분 1초가 지날수록 뼛속까지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박 팀장의 유리방을 힐끔거렸다. 성주는 성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맹신했던 시스템은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멸시했던 김종영이었다. 그가 지금 작성하는 저 문서가 어쩌면 이 재앙을 막을 유일한 대책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타압. 김종영이 마지막 엔터키를 3개 내리쳤다. 사무실을 채우던 유일한 소리였던 키보드 소리가 멎자 침묵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점점점. 스르륵.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어깨가 움찔했다. 김종영은 방금 완성한 따끈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단 한 장도, 한 부도 아닌 딱 한 부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격렬이나 무시가 없었다. 오직 저런 애가 어떻게 라는 경악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공포, 그리고 제발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일말에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이 대리가 마치 GK에서 겁에 질린 사일러스가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 김종영 씨, 그게 지금 작성한 게 상품 매입에 대한 대책 방안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신입에게 대책을 묻는 자신의 처지가 굴욕적이었지만 당장 펀드가 터져나가는 것보다는 나았다. 김종영은 이 대리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는 GKI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잡무 담당이 아닌 전문가로 대하는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포커페이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대리를 지나쳐 굳게 닫힌 박 팀장의 유리방 앞으로 걸어갔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드디어 끝장내려는 건가. 하지만 김종영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힐끗 유리벽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 팀장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지 금연 건물이었지만 멍하니 여의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권위에 찬 상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수요일의 모든 것을 잃고 항복 성명을 준비하던 노먼 라몬트 재무장관의 처량하고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뒷모습이었다. 김종영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미 논리 위 싸움은 끝났고 그는 승리했다. 패배자의 발악을 감상하는 것은 조지 소로스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을 공포와 기대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팀원들을 향해 방금 출력한 그 새로운 기획서를 들어 보였다. GK위 대리가 그리고 GKI 위 모든 스카이캐슬 멤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기획서의 제목은 GKI 투자 1팀 위기 대응 방안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제목이었다. GKI 위 현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공매도 쇼트셀링 전략. 점점점 느낌표. 점점점. 공매도. 김사원과 이 대리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신음이었다. GKI 위 리스크를 공매도하겠다고, 우리 회사를 공격하겠다고. 이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종영 씨, 그게 무슨, 그건 팀장님께 보고, 아니, 본부장님께라도 당장 보고해서 막아요. 김종영이 검은 수요일 위 승리자가 지었던 그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보고서를 가볍게 흔들었다. 이 대리님,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무실의 모든 뼈를 얼릴 만큼 냉혹했다. 이건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 드릴 결제용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옥탑방에서부터 들고 온 낡은 가방에 자신의 유일한 소지품인 텀블러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럼 그건 이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종영은 출입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사무실을 자신을 멸시하고 짓밟았던 그 공간을 그리고 이제는 공포에 질려 자신을 우러러보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GKI 위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10억 달러의 수익을 실현하고 더 큰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조지 소로스 위 눈이었다. 이건 투자자들을 만나러 갈 제안서입니다. 팀장님과 여러분이 편견 때문에 걷어차니 논리에 기꺼이 돈을 베팅할 진짜 투자자들 말입니다. 50. 퇴사. 제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당당한 발걸음. 김종영의 선언은 GKI 투자 1팀에 떨어진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이 붕괴하는 시스템을 구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붕괴 자체를 기회로 삼아 GKI 위 밖에서 GKI를 공격할 생각이었다. GKI에서 겪었던 굴욕을 GKI 그 자체를 공매도함으로써 되갚겠다는 가장 잔인하고 자본주의적인 복수였다. 안 돼. 이 대리는 주저앉았다. 상품 A가 터지는 것도 공포였지만 저 악마가 GKI 전체를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김사원은 자신이 구색 맞추기라고 조롱했던 저 남자가 이제 GKI 전체를 집어삼킬 괴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부들부들 떨었다.
김종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박 팀장의 유리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유리방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출력한 그 공매도 전략 보고서를 유리방 문틈 사이로 바닥을 향해 툭 던져 넣었다. 스르륵 탁 종이 뭉치가 박 팀장의 발치에 떨어졌다. 박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의 제목을 읽었다. GKI 위현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공매도 쇼트셀링 전략. 박 팀장의 텅 빈 눈에 비로소 공포가 어렸다. 김종영은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GKI에서의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것은 GKI 위 장무 담당 김종영이 아니라 검은 수요일 위 승리자 조지 소로스의 영혼이 하는 말이었다. 팀장님은 제 논리를 찢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의 권위가 세운 이 GKI라는 시스템을 찢으러 갑니다. 그는 유리방 문에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한 걸음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GKI에 첫 출근하던 날 어깨를 움츠리고 눈치를 보며 들어왔던 그 문이었다. 그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고개를 숙인 팀원들의 심장을 내리찍었다. 그는 출입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그는 GKI에서 겪었던 모든 굴욕, 옥탑방에서의 절망, 그리고 1992년의 그 기적 같은 승리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그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제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그가 조용히 그러나 사무실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언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띠릭. 그는 자신의 GKI 사원증을 카드리더기에 찍었다. 문이 열렸다. 김종영은 자신을 짓누르던 그 견고한 편견의 성을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더 이상 이방인도 패배자도 구색 맞추기도 아니었다. 그는 GKI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사냥하러 나서는 악마 그 자체였다. 오후 자신의 길을 개척하다. 미래 50일 첫 번째 투자자 당신을 뭘 믿고. 편견은 GKI 밖에도 존재했다. GKI 타워의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한 순간 김종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의 옥탑방이 아니었다. 그는 곧장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테헤란로로 향했다. 그의 낡은 가방 안에는 그가 방금 GKI 사무실에서 출력한 단 한 부의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GKI 위현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공매도 쇼트셀링 전략. 그는 GKI에서 자신이 겪었던 굴욕과 박 팀장의 편견을 이제 가장 치명적인 투자 기회로 재구성했다. 검은 수요일 위 경험은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다.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합리적인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오만과 모순 위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GKI 투자 1팀 박 팀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1992년의 영국 정부만큼이나 거대하고 확실한 모순 덩어리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그의 논리를 실현시킬 실탄이 필요했다. GKI 위 신입사원 연봉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전주 직거대 자본을 쥔 진짜 투자자를 만나야 했다. 그의 옥탑방은 GKI에 입사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입사 전 그 방은 희망을 꿈꾸는 공부방이었다. 입사 후 그 방은 절망을 곱씹는 지옥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은 검은 수요일 위 기억을 가진 악마 위 지휘 통제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는 GKI에서 잡무를 하며 어깨너머로 들었던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십 통의 콜드메일, 무작위 메일을 보냈다. GKI 위 이름은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독립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했다. 여보세요. 김종영입니다. GKI 위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뚝 관심 없습니다. 뚝 저희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과는 미팅하지 않습니다. 뚝 현실의 벽은 GKI 위 유리벽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그 논리를 들어줄 권위가 없었다. GKI에서 박 팀장이 내까지 깨라고 했던 그 말이 시장 전체에서 그에게 똑같이 돌아오고 있었다. 편견은 GKI 밖에도 존재했다. 그렇게 수십 번이 거절 끝에 단 한 곳에서 답이 왔다. 미다스 캐피탈, 여의도 자본시장의 1세대 전설로 불리는 윤 회장 이익 끄는 사모펀드였다. 그는 GKI 같은 거대 증권사와는 결이 다른 자신만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독불장군으로 유명했다. 내일 오후 3시 딱 10분 주지.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김종영은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미다스 캐피탈 위 회장실 입구에 서 있었다. GKI 위 사무실이 현대적이고 차가운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곳은 수백 년 된 고성처럼 육중한 원목과 짙은 가죽 냄새 그리고 옅은 시가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왕국이었다. 들어오게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종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GKI 투자 1팀 사무실 전체만 한 크기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방위 주인 윤 회장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창밖을 내다보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자네가 GKI 위 심장에 칼을 꽂겠다는 그 패기 넘치는 친구인가?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GKI는 내 돈도 꽤 많이 굴려주고 있는 곳인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GKI 위 박 팀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권위 위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앉게 10분. 김종영은 그의 책상 맞은편 가죽 소파에 앉았다. 그는 GKI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GKI 위 상품 A가 가진 구조적 모순, 캐리 트레이드 위 위험성, 신흥국 통화 변동성과 미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개의 부러지는 축. 그의 목소리는 조지 소로스의 그것처럼 차분하고 냉철했으며 데이터에 기반했다. 윤 회장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GKI의 팀원들처럼 경악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늙은 사자의 눈이었다. 그는 김종영의 논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종영이라는 인간을 뜯어보고 있었다. 자료는 어제 자네가 보낸 메일로 이미 다 읽어봤네. 윤 회장이 시가제를 털었다. 논리는 그럴싸해. 아주 날카로워. GKI 위그 멍청이들이 정말 그런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는 김종영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근데 말이야, 젊은이. 그의 눈이 GKI 위박 팀장이 그랬던 것처럼 김종영의 존재 자체를 겨누기 시작했다. 나는 자네의 종이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자네라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겨야 해. 윤 회장은 자신의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김종영의 이력서였다. GKI 입사한 지 2달도 안 됐더군. 그 전 경력은 없어. 그는 이력서를 가볍게 흔들었다. 어제 GKI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봤지. 자네에 대해 묻더군. 박 팀장이라는 친구와 대판 싸우고 기획서를 찍히고 그런 꼴사나운 일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해고 나 다름없이 뛰쳐나왔더군. 윤 회장이 소파에 깊게 기대며 김종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대학, 그가 이력서의 가장 윗줄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지방의 대학일세. GKI에서 겪었던 그 편견의 벽이 더 높고 더 두꺼운 형태로 그의 앞을 다시 가로막았다. 윤 회장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자네 논리대로라면 GKI 위 15년 차 에이스 스카이 출신의 박 팀장과 그 팀 전체가 틀렸고 GKI에서 2달도 못 버티고 쫓겨난 어느 지방대학 출신인 자네가 옳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GKI 위 그 어떤 고함보다 잔인했다. 젊은이, 시장은 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신뢰로 움직이는 거지. 그는 김종영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당신을 뭘 믿고 GKI에서 박 팀장이 내 주제를 알라고 했던 그 말과 정확히 같은 의미의 질문이었다. 너의 권위는 무엇인가? 너의 배경은 무엇인가? 너의 편견에 기댈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김종영은 깨달았다. 박 팀장은 학벌이라는 편견에 갇힌 아마추어였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그 편견 자체를 리스크 관리위 도구로 사용하는 노련한 프로였다. GKI 밖의 세상은 더 교활하고 더 본질적인 편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5부 자신의 길을 개척하다. 미래 52 1992년의 증명 소로스의 논리로 투자자를 설득하다. 시장이 아니라 편견을 보십시오. 윤 회장의 마지막 질문이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당신을 뭘 믿고. 그것은 GKI에서 김종영의 기획서가 찢겨나갔던 그 순간의 재현이었다. 논리가 권위와 편견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순간 어제의 김종영이었다면 당황해서 자신의 논리를 더 격렬하게 설명하려 애썼을 것이다. 자신의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자신의 분석이 얼마나 뛰어난지 열변을 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김종영은 조지 소로스 위 영혼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이 상황이 GKI에서의 그날과 그리고 검은 수요일 직전의 퀀텀 펀드와 정확히 일치함을 깨달았다. 김종영은 웃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는 GKI에서 박 팀장의 모욕을 견뎌내던 바로 그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내밀었던 공매도 전략 보고서를 천천히 윤 회장 앞에서 덮었다. 탁 가벼운 소리였지만 윤 회장의 시선이 그 소리에 집중되었다. 회장님, 김종영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뭐라고? 윤 회장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시가를 입에 무는 것을 잊었다. 저는 GKI에서 쫓겨난 경력도 없는 이름 없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김종영은 자신의 약점을 GKI에서처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팩트 로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는 저의 권위를 믿을 수 없으실 겁니다. 박 팀장의 권위, GKI의 권위에 비하면 제 논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회장님께서는 시장의 신뢰를 보고 계십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GKI 위 팀원들을 퀀텀 펀드의 임원들을 설득했던 그 악마의 논리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회장님, 바로 그 권위와 신뢰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윤 회장의 늙은 사자 같은 눈이 가늘어졌다. 계속해보게. 회장님, 시장이 아니라 편견을 보십시오. 김종영의 목소리는 조지 소로스가 검은 수요일 직전 사일러스와 드러켄 밀러를 설득하던 그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회장님께서 지금 GKI와 박 팀장을 신뢰하는 근거가 무엇이? 그들의 실적, 그들의 학벌, 그들의 권위입니다. 여의도의 모든 투자자가 지금 회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992년 전 세계가 영국은행을 신뢰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1992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윤 회장의 미간이 꿈틀했다. 1992년 모든 투자자가 영국은행이라는 권위를 맹신했습니다. 대영제국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통일과 영국 경기 침체라는 명백한 데이터를 회장님께서 제 이력서를 보듯 무시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만이 그 시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김종영은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GKI에서 억눌렸던 김종영의 목소리가 조지 소로스의 냉철한 논리와 합쳐져 터져나왔다. 그는 시장이 아니라 영국 정부의 오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겠다는 총리의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권위와 편견이 얼마나 거대한 거품이며 그 거품이 논리라는 바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터져버리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편견 그 자체에 베팅했습니다. 윤 회장은 시가를 내려놓았다. 그는 완전히 김종영의 논리에 몰입해 있었다. 김종영은 자신이 덮어두었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상품 A가 위험하다는 데이터 분석서가 아닙니다. 그는 GKI에서 박 팀장에게 찍혔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것은 제가 어제 박 팀장 면전에서 당신의 논리는 틀렸다고 선언했던 전쟁 기록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대신 박 팀장의 오만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제 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의 팀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의 논리가 1992년 영국과 같다고 했습니다. GKI의 스카이캐슬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김종영은 검은 수요일 위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15%라는 관기. 그럼 이제 박 팀장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회장님.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예언이었다. 그가 지방대 출신 신입의 말이 맞았구나 하고 당장 상품 메일을 청산할까요? 그는 스스로 답했다. 아니요. 그는 1992년에 영국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 데이터를 묵살할 겁니다. 그는 상품 메이가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남은 돈을 더 쏟아부을 겁니다. 더블업 하겠죠. 그는 저 지방대 출신 놈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펀드 전체를 자멸의 길로 몰고 갈 겁니다. 김종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GKI 위 시스템 리스크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 팀장이라는 한계인에 그리고 그를 맹신하는 GKI 전체의 편견과 오만 속에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상품 메이에 베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GKI에서 겪었던 모든 굴욕을 가장 값비싼 투자 논리로 완성시켰다. 저는 인간의 예측 가능한 오만함에 베팅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1992년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무너뜨린 논리이며 제가 오늘 회장님 앞에 선 이유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박 팀장의 편견을 공매도하십시오. 윤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의 왕국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시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재떨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김종영의 학벌이나 경력 따위는 이미 잊어버렸다. 그의 눈앞에는 GKI에서 쫓겨난 신입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편견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수익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차가운 사냥꾼이 서 있었다.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늙은 사자 같은 눈에 GKI 위박 팀장과는 다른 차가운 흥미가 어렸다. 자네, 그가 입을 열었다. GKI에서 배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악마의 논리를 배운 겐가. 그는 김종영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1992년이라 윤 회장은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동료를 알아본 자의 미소였다.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했나. 5부. 자신의 길을 개척하다. 미래. 53. 종잣돈 10억. 첫 번째 투자 유치 성공.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했나. 윤 회장의 마지막 질문이 거대한 집무실을 울렸다. 김종영은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GKI에서 쫓겨난 신입에게 던지는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논리를 가져온 사냥꾼에게 그 사냥의 규모를 묻는 파트너의 질문이었다. 그는 1992년 펀드 전체를 외쳤던 그 순간의 담대함으로 그러나 GKI 위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날카로운 숫자를 계산해냈다. GKI 상품 메이 위 레버리지 구조와 박 팀장이 동원할 수 있는 방어 자금, 즉 그의 자존심의 크기를 고려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비이성적인 더블업 물타기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시장의 공포가 확산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실탄이 필요합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종잣돈 10억 원입니다. 1억도 100억도 아니었다. 10억. 그것은 GKI라는 거대 증권사를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김종영의 전략은 GKI를 정면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전략은 박 팀장의 오만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 그 거대한 댐 위 균열에 찔러 넣을 단 하나의 바늘 이었다. 그 바늘을 찔러 넣고 시스템 스스로의 압력으로 붕괴하게 만드는 것. 10억은 그 바늘을 꽂아 넣기에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액수였다. 윤 회장은 김종영을 10초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숫자의 크기에 실망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10억이라는 숫자가 가진 전략적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전면전이 아니다. 핵심을 찌르는 암살이다. 이 젊은 사냥꾼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딱 필요한 만큼의 독침을 요구하고 있었다. 윤 회장은 버튼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법인 계좌에서 10억. 자네가 어제 보고한 그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 계좌로 이체해. 네, 회장님, 지금. 비서의 놀란 목소리가 인터컴 너머로 들려왔다. 그리고 이 친구, 윤 회장은 김종영을 가리켰다. 이 친구가 그 계좌의 운용 책임자일세. 당장 계약서 준비해. 수익 배분은 우리가 7, 이 친구가 3. 손실 한도는 없어. 저 10억이 전액 휴지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야. 윤 회장은 다시 김종영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네를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자네가 말한 그 인간의 오만함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걸세. 그는 시가를 다시 입에 물었다. 가서 GKI 놈들의 자존심을 내 돈으로 찢어발겨 보게. 김종영은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GKI에서 박 팀장에게 굴욕적으로 숙렸던 그 자세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악마에게 실탄을 쥐어준 자본가에 대한 파트너로서의 인사였다. 첫 번째 투자 유치 10억 원의 종잣돈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계약서 작성은 30분 만에 끝났다. 김종영이 미다스 캐피탈의 빌딩을 나왔을 때 그의 휴대전화로 입금 완료 문자가 도착했다. 잔액 10억 원. 그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윤 회장은 테헤란로에 한적한 오피스텔 빌딩 17층
미다스 캐피탈 위 위성 사무실 중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다. 그곳은 윤 회장이 시장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작은 전쟁 상황실이었다. 방 안에는 오직 책상 하나와 GKI 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 사양의 트레이딩 단말기 6대만 2번 뜨기고 있었다. 김종영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GKI에서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검은 수요일 위 경험을 통해 언제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6대2 모니터를 세팅했다. 1번 모니터, 미국 연준, 페드, 관련 모든 뉴스피드 및 국채금리 선물 시장. 2번 모니터, GKI, 상품 매입 위 핵심, 신흥국 통화 위 실시간 환율 차트. 3번 모니터, GKI 위 주가 및 상품 매입가 편입된 펀드들의 가격 추이. 4번 모니터, 박 팀장의 5만 이 투영들, 상품 매입, 관련 파생상품, 옵션 시장. 5번 모니터, 10억 원의 실탄이 장전된 공매도 주문창. 6번 모니터, GKI 투자 1팀의 비이성적인 방어 물량을 체크할 호가창. 그는 GKI에서 쫓겨난 김종영이 아니었다. 그는 10억 달러를 지휘했던 조지 소로스 위 기업을 가진 10억 원의 실탄을 장전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1992년에 퀀텀 펀드 집무실에서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자신만의 지휘 통제실에서 사냥감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GKI에서 찍혔던 자신의 기획서를 떠올렸다. 박 팀장이 더블업을 할 때까지, 그가 자신의 오만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는 며칠이고 밤을 새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10억 원의 잔고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54. GKI 위 균열. 김종영이 지적했던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다. 김종영이 GKI를 뛰쳐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GKI 투자 1팀 사무실은 지휘관을 잃고 적진에 고립된 병사들처럼 황폐해져 있었다. 김종영이 그날 사무실 한복판에서 쏟아냈던 1992년 영국 정부라는 저주와 공매도 전략이라는 선전포고는 팀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박 팀장은 자신의 유리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김종영이라는 이름 자체를 금기어로 만들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실적이나 채워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권위가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나는 아직 건재하다고 외치는 공허한 발악이었다. 팀원들은, 특히 이 대리와 김 사원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박 팀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김종영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GKI 위 공식 인트라넷 화면이 아니었다. 그들은 개인 돈으로 유료 정보료를 결제하며 김종영이 그날 바닥에 던졌던 그 데이터들, 즉 신흥국 통화 환율과 미국 국채금리 차트를 1분 단위로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아직은 괜찮아. 김종영 그 자식이 오버했던 거야. 저 정도 변동성은 흔한 노이즈 잡음일 뿐이야.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다. 박 팀장의 편견이 옳았기를, 김종영의 논리가 틀렸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상품 A가 무너지는 것은 곧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김종영이 GKI를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김종영의 전쟁 상황실. 그의 눈은 1번 모니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연준, 페드, 의장의 의회 증언, 생중계 속보창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GKI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에도 바로 그 속보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속보, 미 연준, 페드, 의장, 의회 증언 중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배제 안해. 그것은 금리 인상을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검은 수요일 위 독일 슐레징거 총재가 그랬던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과 똑같은 매파적 호키시 발언이었다. 시장은 이 미묘한 단어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GKI 투자 1팀 사무실. 이 대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점점점점 느낌표. 그녀가 보고 있던 이번 모니터. 신흥국 통화 환율 그래프가 김종영이 1992년에 파운드화라고 불렀던 그 그래프가 미 연준 의장의 발언과 동시에 낭떠러지를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단 10분 만에 그들이 안정적이라고 맹신했던 통화 가치가 5%나 폭락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캐리 트레이드 위 핵심 축 하나가 문자 그대로 부러져 버린 것이다. 상품 매입 위 레버리지를 고려할 때 5%의 환율 하락은 원금의 20에서 30%가 증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팀장님, 이 대리가 다급하게 박 팀장의 유리방 문을 두드렸다. 지금 상품 매입에서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 경고가 박 팀장이 문을 박차고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간의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 대리를 밀치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시뻘건 숫자들이 상품 매입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권위, 그의 실적, 그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럴 리가. 팀장님, 지금이라도 포지션 청산, 손절해야. 이 대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 순간 박 팀장의 눈이 김종영이 예언했던 그대로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이 데이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는 GKI에서 그리고 자신의 팀원들 앞에서 지방대 출신 김종영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닥쳐. 박 팀장이 이 대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이건 일시적인 패닉 셀이야. 그 김종영 놈이 퍼뜨린 유언비어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라고. 그는 자신의 키보드를 움켜쥐었다. 굴복하지 않아. 나는 GKI 위박 팀장이라고. 그는 검은 수요일 위 영국 정부가
금리 15%라는 자멸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듯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오만하고도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렸다. 팀 예비 자금 전부 끌어와. 지금이 바닥이야. 더블업이다. 물타기 해. 팀장님 그건 시끄러워. 이건 기회야. 저 하찮은 투기 세력놈들을 전부 불태워 버릴 거라고. 이 대리와 김 사원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1992년 영국 정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펀드 전체를 자멸의 길로 몰고 갈 겁니다. 김종영이 예언했던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김종영은 6번 모니터 호가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장의 모든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매수 벽을 쌓아 올리는 GKI 투자 1팀의 비이성적인 방어 물량이 포착되었다. 박 팀장의 더블업이었다. 김종영의 입가에 검은 수요일 승리자가 지었던 그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걸렸군. 그는 5번 모니터에 공매도 주문창에 10억의 종잣돈 중 첫 번째 실탄 3억 원을 입력했다. GKI 위 자존심이라는 벽을 향해 첫 번째 바늘을 꽂아 넣을 시간이었다. GKI 위 균열은 그렇게 파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